이거 나오지 나. 말 아끼게 가리셔야 돼요, 이 프로에서 형님. 재현아 사랑해. 너 위기탈출 러브 되게 좋아하잖아. 아빠 나왔다. 그거 오늘 한 주만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저는 그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하니까 네.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 먹고 같이 먹고 아, 찌개 막 한 숟갈 막 이렇게 이렇게 찌르는 거. 그럼- 침 막 이렇게 섞이고 이러는 거, 형님. 그렇게 더럽게 얘기해요. 근데 그래, 외국은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난 저거 같아요 저거. 왜냐하면 이 음식들을 복합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과식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음식이. 자,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게스트 예우 차원에서 또 아드님 앞으로. 아니요. 아니 좀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아니, 해봐요. 그래도 먼저. 손님 먼저 하시는 손님 거예요. 먼저 하면 우리 대우 차원에서. 아들이 울잖아요, 형님. 나가세요, 형님. 보여주세요. 이것도 형님, 전통적 생활 양식이거든요. 손님 먼저 하는 거. 우리 이게- 전통적 이게- 생활 양식. 이게 대우예요? 숟가락 담궈. 네, 담궈. 이게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땐 말이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과식을 많이 해요. 저도 과식을 많이 하고 많이 먹는데 살이 빠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원을 가게 되거든요. 과식이 문제입니다. 과식. 우리 대한민국 전통적 생활 양식 중에 과식이 있군요. 아니, 외국 사람들 고기 덩어리로 먹어도 멀쩡하던데. 과식 여보세요. 이거 좋아하는데. 모든 게 때가 중요하거든요, 형님. 공부도 때가 있듯이. 공부하고 갑자기 밥을 먹는데도 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우리 집 이 아버님 봐도 아버님이 꼭 이 집에 있는 밥을 좋아하셔갖고 밖에서 한번 꼭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늦게 드세요, 밤에. 야심한 시간에. 우리나라는 그 야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24시간 먹을 게 너무 많아. 족발, 보쌈 뭐 난리가 나잖아요. 막 전까지 붙여서 막 끊어지고. 이런 밤에 먹는 이런 이 잘못된 습관들이 위를 쉬지 못하게 하면서 애들이 이제 막 반항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반항 한번 시작하면 또 무섭거든요. 장기에서 반항이 오면 나중에 뭐 암이 뭐가 있어요. 뭐 끝나는 거야. 모든 게 그냥 모든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때에 맞지 않는. 너무 말만하게 짜증난 거야. 저는요, 우리 전통적 생활 양식 중에 서로 이렇게 찌개 같은 거 같이 퍼먹고 아까 그 회사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으로 술 같은 거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술잔을 먹고 막 돌리고. 이게 뇌 비염 분위기가 위궤양이 동조가 한 전염이 번도 되지 없어요.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궤양 감염의 원인이라고 환자의 알고 있거든요. 균을 그러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가족. 그건 식도잖아. 그것도 아니고 또. 하여튼 뜨거운 국을 나눠 먹고 이러는. 야, 이거 이런 손을 받고. 저기 찬국물 나눠 먹는 건 괜찮습니까? 갑자기 유턴을 해. 이거는 좀 나눠 먹기도 하죠. 아주 뜨겁고 자극적인 국을 나눠 정확히 얘기해요. 먹고 차가운 거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독주를 돌려 먹고. 에이, 구차하다. 네, 쏴주세요. 보통 이 정도 끓면 정답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음식을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렇듯 한 그릇에 담긴 찌개나 국을 함께 떠먹는 습관이 일반적입니다. 요즘 뭐 앞접시 하나씩은 못. 바로 이런 습관 때문에 위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왜 그럴까? 아니, 저런 위험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인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란 나선형 몸통의 몇 가닥의 편모를 가지고 있어 마치 풀어진 집신 모양을 하고 있는 세균으로 이것은 위 아래쪽 점막에 기생하면서 위 점막층에 독성 물질을 분비하고 상처를 유발해 각종 염증과 소화성 궤양 등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심해지면 위출혈이나 장천공, 심지어 위암 등 심각한 질병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각종 위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은 웬만한 균이 모두 죽는 위산에서도 죽지 않는 강력한 세균으로서 세계 인구의 50% 정도가 감염되었을 정도.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의 감염률은 약 10에서 20%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 성인은 무려 70% 정도가 감염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염률이 높은 것일까요? 미국은 따로따로 먹잖아요. 헬리코박터균은 원래 위 내에 존재하지만 위액이 역류가 되면 구강 내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타액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많은 사람들과 타액이 섞이기 쉬운 식습관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같이 먹으면 안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이 높을 수 있습니다. 보다는 저걸 어떻게 정기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문제시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식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여럿이 함께 먹는 습관. 앞접시 없어요? 아, 식구들끼리인데 어때? 괜찮아. 먹어. 예로부터 대가족 생활을 해온 우리나라는 함께 찌개를 떠먹는 식습관을 가족의 유대감과 결속을 위한 미덕으로 생각해왔지만 저래야 또 맛있거든요. 아니, 저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따로 먹으면 괜히 사실 개인적인 이런 것 습관으로 인해 같아요. 가족들의 타액이 섞인 음식을 먹게 되고 따라서 가족 중 한 사람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식구들에게 전염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다 같이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다 예. 덜어서 드시나요? 찌개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냥 뚝배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상에다 놓고 서로가 이렇게 떠먹어요. 왜 그렇게 드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더 정겨운 것 맞아요. 더 같으니까. 정겹죠. 그냥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간본 숟가락을 재사용하는 습관. 이는 주부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습관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숟가락이나 국자 같은 조리기구를 직접 입에 대고 간을 본 후 다시 음식을 조리하면서 본인의 타액이 음식에 섞여 들어가는 것. 세 번째는 아이에게 음식 씹어주는 습관. 이것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흔히 하는 습관으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서 먹인다든지 심지어 대신 음식을 씹어 아이에게 먹이는 부모까지도 있는데 이때 부모의 타액이 음식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은 당연한 일. 저건 100%겠네요. 소화 잘 되고 잘 넘어가라고 씹어서 먹여준 적이 있는데. 네 번째, 어묵 양념장을 함께 찍어 먹는 습관. 요즘같이 추운 겨울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 중 하나는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 우리 사람들 다 찍는 건데요. 이런 어묵을 먹을 때는 보통 하나의 통에 담긴 양념장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찍어 먹게 마련. 이건 역시 타인의 타액을 섭취해 균이 감염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없기가 어렵겠어요. 어떻게 드시게 돼요? 그냥 아무래도 습관적으로 그냥 간장 그릇에 찍어 먹게 되죠. 따로 내주지 않으면 그냥 다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다섯 번째, 술잔 돌리는 습관. 그 서경수 씨가 걸쳐놓은 게 다 답이네요. 그러게요. 부장님, 제장도 한잔 받으세요. 이렇듯 하나의 술잔으로 여러 명이 돌려가며 마시는 습관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함이지만 절대 조심해야 할 행동. 괜히 그안 돌리면 이상해서 리듬 깨는 것 같아서. 또한 식습관 외에도 자, 수고했네. 부모가 아이에게 애정 표현으로 입에 뽀뽀를 할 경우나 먹으면 안 돼요? 혹은 연인들 간의 키스로도 전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돌려쓰는 술잔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타액이 전염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험맨 한 명